손자병법에 뭔 얘기가 있어요? 이긴 전략은 반복하지 말고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진 전 대표이사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론전 계속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정 중심의 전략을 고수했죠. 이긴 전략 내가 그대로 쓰겠다. 계속 손자병법에 사지 말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손자병법에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PD님? 명분은 외부 설득뿐만 아니라 내부 결속이 핵심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외부 설득도 안 됐고 내부 결속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가족 간에도 지금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에 민희진 사태 찍으면서 욕 오질나게 먹었잖아요. 하이브 이긴다고 얘기했다가 민희진이 가처분 이기면서 욕 굉장히 많이 먹었었죠. 근데 결국 지금 보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민희진 씨가 상당히 불리한 것 같은데 지금 1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머릿속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긴 한데 그동안 이제 민희진이란 이름 석자를 온 국민이 알게 됐고 이제 뉴진스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걸그룹에서 국민 밉상으로 이렇게 전락을 하고 말았죠. 하이브 역시 어도어라는 자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인재가 이제 유출되는 실추를 피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황당하지만 어쨌든 효과적인 기자회견, 개저씨 이른바 기자회견으로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였던 민희진의 반란이 과연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지난 1년을 한번 이 영상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서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민희진 전 대표가 어디서 패착을 뒀고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가 다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민희진 전 대표의 첫 전략, 기자회견 효과라고 할 수 있죠. 2024년 4월 22일이었어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한테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직무 정지를 통보하고 내부 감사에 이렇게 착수를 했었죠. 그 내용이 뭐였냐? 하이브가 민희진이 외부 투자자랑 접촉을 해서 뉴진스 팀 분리하고 독립법인을 설립을 논의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민희진 씨가 무슨 소리냐?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하이브의 부당 간섭 그리고 제작 자율성 침해 이거를 오히려 문제를 삼았었죠. 같은 날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당시 대표이사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태는 뭐 언론 보도 그리고 팬덤 분열, 내부 문건 유출, 여론전, 국감 출석 나날이 확산하면서 파장이 커졌었죠. 그랬다가 3일 뒤 2024년 4월 25일 날 민희진 당시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혔죠. 그게 하이브 사옥 인근의 이제 기자회견장이었는데 기자회견이 약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고 그 기자회견을 실제로 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눈물, 언성, 폭로, 감정 발화, 이른바 개저씨 맞다이로 들어와 온갖 비정형적인 회견이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하이브에 대한 직접적인 폭로도 있었고 감정적인 호소도 병행이 됐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저씨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기성 남성 권력의 프레임을 딱 씌워버렸죠. 그리고 내가 뉴진스를 키웠다, 하이브가 나를 탄압했다 라는 식의 구도가 제시가 됐었고요. 그 당시 기자회견을 보면서 와 이런 기자회견이 있어? 라는 생각을 솔직히 법률가로서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회견에 정제되지 않은 모습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었고요. 여론은 일시적으로 민희진 당시 대표이사 측으로 많이 기울었었죠. 약자 대 강자 그 프레임이 정확하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민희진 씨의 의도가 먹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론전에 이어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즉 해임을 바로 못하게끔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면서 1차 가처분 국면에서 민희진 당시 대표이사가 승기를 잡은 듯한 효과를 얻었었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희진이 하이브를 이겼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태종이 김앤장을 이겨먹었다 라는 프레임도 짜졌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법적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해임 효력 정지 또는 의결권 행사 금지를 정확하게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에요. 해임을 하려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마라 라는 가처분을 인용이 됐다는 거는 민희진 당시 대표이사의 임시적인 지위를 유지를 인정을 한 거지 정식 재판에서 민희진 대표이사의 주장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법원이 민희진 편을 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희 영상에도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해임 사유가 당시에 봤을 때는 배신적인 행위일지언정 배임 행위까지는 이런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이런 판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독이 돼버린 거예요. 손자병법에 뭔 얘기가 있어요? 이긴 전략은 반복하지 말고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겼으면 한 번 더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패착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이사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론전 계속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정 중심의 전략을 고수했죠. 이긴 전략 내가 그대로 쓰겠다. 계속 손자병법에 사지 말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SNS라든지 보도 인터뷰라든지 멤버 부모의 공개 지지 선언 이런 걸로 이제 대중들의 또는 버니즈의 감정적인 공감 유도를 시도를 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실제 투자자와 접촉을 해서 독립을 논의한 정황이 공개가 됐고요. 거짓말 논란이 여기서 드디어 촉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녹취록, 회의록, 메신저 캡처 화면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뉴진스 빼돌리기 의도가 이제 확인이 되고 점점점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대중들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의뢰 저항 프레임이 기만적인 기획 아니야? 이런 프레임으로 이게 전환되기 시작을 했죠. 대중들은 그때 믿고 응원해줬더니 속았다 이런 반응이 이제 확산이 되고요. 여론의 역풍이 이제 드디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버니즈라는 이제 팬덤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민희진 전 대표이사와 뉴진스 편을 들던 언론들도 이제 회의적인 시각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죠. 하이브는 정말 똑똑하게 이제 전략 반전을 하면서 대응 방식의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도대체 줬던 거예요? 그냥 하이브는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PD님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브는 초기 대응에서 경영권 탈취랑 배임 혐의를 이제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여론에 불리한 인상을 처음에 줬던 건 맞아요. 민희진 전 대표의 개저씨 기자회견 이후에 여론전에서 밀렸잖아요. 그러면서 하이브는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최소화하고요. 법정에서 오로지 팩트로만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이사의 주장에 즉각 반박을 하지 않고 오로지 판결이랑 증거를 통해서 신뢰 회복하겠다라는 노선만 택했습니다. 김앤장의 전략이기도 했죠. 많은 분들이 이런 공격을 당하면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려고 하잖아요. 막 화가 나니까 주먹 한 대 때리고 싶잖아. 그럴수록 더 이성을 차리고 냉정한 전략을 세우고 노선을 갔던 게 하이브와 김앤장이었습니다. 그럼 김앤장은 뭐 세종에게 졌다 막 이런 프레임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분수 앞을 내다보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처음에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하이브 뭐 생기는 게 있으니까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침묵처럼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가 발생이 됐고 오히려 판결 결과랑 문건 공개를 통해서 하이브 측 주장에 신빙성이 부여되는 정황들이 계속 나왔죠. 현직 변호사로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민희진 전 대표이사의 주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말고 증거와 판결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렸었는데 김앤장의 전략도 정확하게 똑같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법정 싸움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뭐 배임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민희진 전 대표이사의 패착이 뭔가? 뉴진스를 전면에 내세운 그게 바로 가장 패착이라는 거를 저희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저희 영상 보시고 기자님들 기사도 많이 내주셨죠.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게 패착입니다.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멤버들이 전면에 나서서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고요. 한이가 국정감사 출석한 거 보셨죠? 그리고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하는 도구로 뉴진스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부 발언이 모순이 되는 거거나 또는 지나친 감정 허서 오히려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는 그런 악수가 된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그 한 멤버가 그 말을 실제로 들은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 말은 안 하는 이만 못한 말이죠.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막 증언하는 게 됩니까? 그 이후에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 최초로 계약 해지를 선언만 하면 된다라는 선례를 지금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뉴진스라는 팀명 자체를 아예 변경하려는 시도도 했었고요. 이런 정황들이 하이브 측의 주장, 뉴진스를 탈취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근거가 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대중들은 무슨 반응을 보였냐? 멤버들을 내세운 전략에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시선들이 많이 확산이 됐고요. 왜 민희진 전 대표이사는 뒤로 숨고 아이들, 뉴진스 멤버들만 전면에 내세우냐?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비판이 강화가 됐죠. 특히나 미성년자 멤버들도 있잖아요. 민희진 전 대표는 아까 손자병법에서 하지 말라는 이긴 전략 쓰지 말라는 전략을 계속 쓴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이 전면에 나서면 오히려 대중들이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확하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갔죠. 전속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아티스트가 독립을 일방적으로 선언만 하는 행위는 오히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중대한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장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작자인 민희진 전 대표이사가 이를 지시했거나 아니면 방조했거나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은 공모라든지 방조를 하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희진 전 대표이사와 그 뉴진스 멤버들이 같이 법률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패가 된 자식들, 총알바지 전략은 완전히 실패를 가고 있죠. 지금 민희진 전 대표이사는 줄곧 뉴진스를 내 자식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위기 상황에서 지금 민희진 전 대표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멤버들만 나와가지고 검은 옷 입고 그 법원에 가가지고 막 서 있고 이런 상태로 이용을 당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감정적이고 정치적 갈등의 최전선에 지금 서게 된 겁니다. 팬덤과 여론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이미지 타격이 상당히 심하게 됐죠. 그리고 보호자 없는 총알바지 프레임에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그렇게 남기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뉴진스만 나오면 얘네 또 이상한 소리 하겠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법의 본질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선언. 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난 상품이 아니야. 이런 선언만으로 지금 하이브 또는 어도와 맺은 계약 관계의 본질을 깨트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가처분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중들의 반응은 왜 자식이라면서 아이들만 싸우게 하냐 이런 감정적인 반감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뉴진스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피로감 그리고 지지 철회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미성년자를 갓 이제 벗어난 성년이잖아요.
거잖아요. 의사 결정이 사실상 상당히 미숙한 나이대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티스트를 이용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제작자 또는 기획자, 미니진 대표이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 언론적 책임을 이제 회피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끔 방조를 했다라거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명시적으로 미니진 대표이사는 내가 뉴진스 멤버들한테 지시했다 이렇게 인정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정황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면 아티스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쪽으로 조언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민희진 전 대표이사가 상당히 져야 될 그런 책임이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아니 실제로 내가 지시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요. 나 지시했어 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법무비 선임이 됐잖아요. 그거부터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은 서로 공모를 안 했다라고 하지만 국정감사를 출석할 때 그 당시엔 선임도 안 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세종 변호사들이 뉴진스 멤버들한테 조언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다 찍혔죠. 그런 것들이 정황적으로는 공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명분이 상실되니까 이제 내부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은 그 미성년자 부모 간에 지금 친권 행사자 소송이 있었죠. 부모님들이 이혼한 것도 아닌데 친권 분쟁이 생겨버렸어요. 누구는 계약관계 유지하자고 하자, 누구는 해지됐다라고 의견이 달라버리니까. 손자병법에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PD님? 명분은 외부 설득뿐만 아니라 내부 결속이 핵심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외부 설득도 안 됐고 내부 결속도 안 되고 지금 여론의 동력도 상실하고 명분이 소진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가족 간에도 지금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향후 일부 멤버가 이탈을 하거나 또는 하이브 잔류를 하거나 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뭐 존재를 한다라는 게 리스크가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뉴진스 멤버들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이사는 도원 결의 비슷하게 뭔가 하나 서약서를 썼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못된 방향이라고 조언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야 하나야 라고 대외적으로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외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쨌든 별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처음에 이 법정 싸움을 시작할 때 자기들은 하나다라는 도원 결의서 뭘 써놨을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높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5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아니다 생각해도 말을 못 하겠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지금 한 분이 나왔잖아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일부의 의견에 불구하고 내 의견이 아니다라고 지금 무마가 됐는데 어쨌든 균열이 생겼다는 정황이 외부로 드러난 것만으로도 지금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파생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법적 코멘트를 한번 또 드리면 내부 구성원의 신뢰 상실 및 계약 이탈은 곧 소속사의 존속 자체를 위반하는 변수긴 하잖아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계약 관계를 체결할 수가 없거든요. 부모가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법적 책임 소재가 이제 구성원별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친권자인지에 대한 친권 분쟁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뉴진스 미성년자 멤버처럼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라는 쪽에 의사결정을 한 부모 엄마의 쪽으로 지금 법원이 결정을 내려줬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준 겁니다. PD님, 올해 4월 기준으로 민희진 전 대표이사 사태가 1주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지금 뉴진스 멤버들 제대로 활동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이고 대중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시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간, 더 많은 해외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투자자들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뉴진스 멤버들의 입지도 줄어들어 버리고 뉴진스라는 멤버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광고주들의 기대주에서 국민 밉상으로 전환되는 그런 여론 역전 현상까지도 발생이 됐죠. 하이브 역시 초반 강경 대응으로 비판받으면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많이 입었죠.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 투자자 확보하고 팀을 재건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몇 천억의 위약금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위약금을 새로운 투자자가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중들의 반감이 생겼죠. 이미지도 안 좋아졌죠. 계약 관계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 확보하고 팀 재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뭐가 있냐? 멤버 일부가 이제 하이브에 잔류할 수 있는 이런 선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피프티랑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 뉴진스가 해체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동방신기가 해체되면서 JYJ 그리고 동방신기로 나눠졌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체 해체 후에 새로운 팀이 구성이 되는 거. 근데 이거는 또 뭐냐? 위약금 문제가 남아있고요.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되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단기 여론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명분이랑 구조를 잘 짰어야 되는데 명분을 잃은 싸움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이번 민희진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이사는 내가 엄마라고 했지만 뉴진스를 보호하는 전략이 아니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것이 민희진 전 대표이사가 뉴진스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패착을 두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구독자님들 한 번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만약에 뉴진스 사태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 하나만 공유하시면 한 번에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